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 박은영입니다. 자, 간밤 이상화 선수가 올림픽 2연패에 성공했습니다. 500m 1차 시기 때요. 함께 달린 선수가 안쪽에서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바깥쪽에서 뛴 이상화 선수의 기록이 더 빨랐습니다. 말 그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준 프로였죠. 내가 부동산 성공 투자의 안쪽이 아닌 좀 바깥쪽으로 밀려나 있다 생각하시는 분들, 이상화 선수처럼 치고 나가시려면요. 부동산 가이드 꾸준히 시청하셔야 합니다. 오늘도 알찬 정보 준비해뒀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직접 전화통화로 상담 시간 마련해 뒀습니다. 02-2077-637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자,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전략도 세워주시고 고민 해결에 나서주실 분, 코아자산관리센터 황대현 소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사실 금메달 이야기 하루 종일 했지만 그래도 기쁩니다. 저는 어젯밤 정말 늦은 시간까지 다 보고 잤거든요. 오히려 설레서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맞아요. 이 심장이 바운스합니다. 맞아요. 그래갖고 끝나고 나서도 그 여운이 남아갖고 바로 잠자리에 들질 힘들 정도였거든요. 이런 부동산 시장도 좀 심장이 뛸 만큼 좀 좋은 무슨 내용들이 좀 많이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황대현 소장님 그동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심장을 뛰게 하셨지 않습니까? 또 오늘 역시 설레는 상담 시간 준비해뒀습니다. 벌써부터 많은 전화가 걸려오고 있어요. 일단 가장 먼저 연락 주신 분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어떤 고민이세요? 저희 다른 게 아니고요. 저기 네. 여의도 대교 아파트의 38평형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네네. 그거를 좀 팔고 작은 평수로 여의도 내에서 네. 집을 좀 구해보고 남는 자금을 좀 투자를 해볼까 하는데 네.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여의도 대교 아파트 이 면적 조금 넓은 거에서 작은 걸 옮겨가고 싶으시다 하신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좀 소형 면적으로 옮겨가시겠다 하셨고, 또 남은 자금에 대해서는 또 다른 투자처를 찾고 계신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활용해봐야 좋을지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반갑습니다. 가까이 계십니다.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국도 여의도에 있는데요. 지금 대교 아파트를 거주를 하시고 계시는데 소형 면적으로 줄여서 실거주까지 하시는 겁니까? 그럼 지금 여의도에서는 오래 사셨어요, 거주를? 지금 그 집으로 이사 간 지는 한 20년 정도 됐고요. 아우, 여의도 도니까 도민이시네요. 예, 섬나라에. 그런데 오랫동안 거기서 거주를 하셨기 때문에 그 지역 아파트, 여의도에도 한 14개 정도의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좀 저보다도 많이 그 거주 환경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재개발이나 이런 게 물려 있어서 평수에도 가격 차이가 좀 나서 향후에는 뭐 이제 재개발이나 재건축 아니면 리모델링 이런 거 관련해서 어떤 게 좋은지 좀 전문가분한테 좀 조언을 듣고자. 자, 일단은 뭐 이 실거주는 직접적으로 충분히 뭐 판단하실 수 있는 능력은 있으실 거고 투자성에 대해서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요. 여의도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제일 주목받는 단지가 시범 아파트입니다. 알고 계시죠? 바로 옆이잖아요. 대교 아파트 옆에. 지금 시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일단 첫째 제일 관심 받는 이유는 대단지라는 거예요. 한 1680? 한 1800세대 미만이지 않습니까? 일단 여의도에서 갖춰진 제일 큰 대단지이기 때문에 좋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만큼 또 대지 지분도 여의도에서 제일 먼저 지어진 아파트가 시범 아파트이거든요. 여의도가 모래사장일 때 아파트 먼저 들어갔던 그런 아파트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지 지분도 좀 더 많고 우리나라 최초의 고층 아파트 12층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최고층 아파트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벌써 41년, 42년 차 들어가는 그런 아파트이기 때문에 재건축은 진작에 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이런 재건축에 대한 부분이 조금 다른 지역같이 강남이나 잠실같이 재건축의 속도가 지금 붙질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이견이 있지만 결국은 될 것입니다. 재건축은 꼭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물론 리모델링 해도 되겠지만은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으로 보셔야 됩니다. 여기는
기존에 한강 르네상스 권역이라고 해갖고 그때 발표했을 때 한강 유도 정비구역으로 해서 특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상업용지이기 때문에요. 이런 고층일 한 50층 이상까지 과거에는 한 70층까지 허가를 해준다라는 그런 내용도 있었는데요. 아무튼 지금 잠실이 5단지가 같은 유도 정비구역이었지만은 50층으로 또 용적률 거의 300%로 허가를 거의 받았다고 지금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의도에서도 시범 아파트가 바로 옆에 있는 대단지이기 때문에 나중에 개발이 완료됐을 때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요. 일단 시범 아파트가 좋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 이유는 여의도가 일단은 뭐 국제 뭐 이런 업무부터 해갖고 금융의 중심지 아니겠습니까? 고급 인재들이 많이 상주를 하고 있고요. 주간 인구들이 상당히 많아요. 야간 인구보다도요. 그런 이 주거 환경이 좋은 지역에서 단 주거 환경이 다 좋다고 하지만은 이 주민 복지 시설, 편의시설 같은 것들이 약간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업무 시설군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은 1000세대, 2000세대, 3000세대 그런 아파트 단지가 대단지가 들어오면은 단지 안에서의 부대 복지 시설이 훨씬 더 다채롭게 좀 갖춰질 수 있는 단지이기 때문에요. 그것만 갖춰진다면 여의도 안에서 아마 1등 아파트가 되는데 갖춰지려면 일단은 대단지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규 아파트 좀 대형 평형을 팔고 좀 소형 평형으로 가고 싶다 한다면은 어차피 재건축에 대한 기대 심리를 가지고 간다면은 시범 아파트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으로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도 여의도 부분은 재건축에 대한 부분은 조금 장밋빛은 있지만 좀 중장기적으로 보는 관점이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단지 내 추진위들이 만들어지고 뭐 나름대로 진행을 한다 하더라도 오래된 아파트에 이 나이 많으신 분들이 오랫동안 거주를 하셨기 때문에 재건축에 대한 반대가 조금 있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아파트가 낡으면 결국은 철거하고 다시 지어지는 거니까요. 좀 중장기적으로 보시고 또 거주까지 하신다면은 좀 소형 평형으로 해서 그 안에서도 대단지인 시범 아파트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소장님 그 중장기라는 게 한 5년에서 10년 정도를 보시는 건가요? 그 이상 보시는 건가요? 지금 일단은요. 지금 여의도 같은 경우는 특별히 지금 이제 추진 속도가 나오고 있는 데가 아직은 없어요. 14개 단지 중에서. 하지만 그 기대 심리가 모두 지금 현재 가격에는 반영이 돼 있습니다. 여의도 전체가 사실 거의 상업용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 지금 갖고 계신 대규 아파트나 시범 아파트 또한 상업용지 안에 준주거지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고층으로 고밀도로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거든요. 그런 기대치는 개발이 완료돼도 물론 수익이 발생하겠지만은 그 기대치가 어디 가지 않는 거기 때문에요. 좀 기간은 제가 보기에는 한 10년까지는 안 걸릴 것 같아요. 근데 5년 안에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시점에서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시청자님 일단 투자 목적과 거주 목적을 모두 충족시키는 지역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도움이 됐을까요? 도움이 됐습니다. 네, 또 궁금한 점 있으실 때 혹은 좀 기다리기 지루하다 하실 때 한번 연락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목소리가 굉장히 좋으시네요. 자, 이어서 또 다음 분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어떤 고민 들고 연락하셨어요? 네, 저가요. 네. 2009년도에 인천에 있는 빌라를 하나 구입을 했는데. 네네. 지금 그 시세가 90점보다 한 3천만 원 정도가 떨어졌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지금 그냥 손해를 보더라도 매도를 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좀 갖고 있어야 되는 건지를. 네, 일단 인천 어느 지역에 있는 빌라죠? 인천 남구 주안동. 남구 주안동 75-5번지요? 예. 네, 알겠습니다. 남구 주안동의 75-5번지 빌라 가지고 계신데 좀 가격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장님? 그냥 팔아야 될까요? 자, 저 한 번 더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주안역 인근에 빌라를 갖고 계신데 얼마 주고 샀었어요, 사실 때? 살 때요? 예. 살 때 1억 2천이요. 1억 2천. 네. 그리고 지금 거주는 안 하시고요? 예, 거주는 안 했어요. 전세 놓으셨어요? 지금 월세요. 월세 얼마인가요? 제가 지금 그때 1050을 놓고 지금 한 3년이 넘었는데 이렇게 계속 받고 있거든요. 1050이면 전세로 치면 한 8천만 원 이상 정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주택인 것 같아요. 전세로 환산했을 때.
네. 제가 보기에는 가격이 하락을 했다 하지만은 지금 더 떨어질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1억 2천이라는 금액에서 또 월세를 50만 원 정도가 매달 나온다면은 은행이자보다 더 좋은 수익률을 내고 계신 거거든요. 그럼 네. 지금 번지수를 알려주셨기 때문에 제가 지도를 한 번만 볼까요? 지도를 보니까 여기가 상업용지예요. 네. 상업지역입니다. 네. 주안역하고도 그렇게 멀지 않고요. 네. 지금 상업지역 맞죠? 네, 맞아요. 예, 요 지도를 보니까 요 아래쪽 같은 경우는 또 이 도시계획이 설립이 돼갖고 네. 나름대로 또 계획이 잘 잡혀서 개발이 추진 중인 곳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또 아울러 2년 후면은 인천지하철 2호선이 또 완공이 되죠. 네. 자, 이런 부분들이 다 호재가 되고요. 일단은 용도 자체가 토지가 이 빨간색인 이 상업용지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이용 가치 또한 나중에 좀 기대 심리가 큽니다. 아, 그래요? 예, 지금 제가 볼 때는 사실 때 조금 뭐 비싸게 사신 듯 하다 하더라도 지금 서울에서 한 1억 2천 정도 투자해갖고 월세 50만 원 받으면은 나름대로 괜찮은, 나쁘진 않은 수익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차익에 대한 그 기대 심리는 조금 일단 내려놓으시고 월세 수익률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괜찮고 또 올해는 인천이 또 이런 그 아시안 게임이 올해 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아마 가격 복구까지는 좀 기대를 하고 싶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조금 더 갖고 가시는 걸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추가 하락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테니까요. 아, 그래요? 예,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집이 한 10년 정도 된 것 같거든요? 네, 10년 넘은 것 같은데. 네. 집이 아무래도 빌라다 보니까 노후가 되잖아요, 더. 네, 예. 그런 거 때문에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그냥 갖고 가는 게 나은 거예요? 괜찮습니다. 예. 건물이 노후가 돼갖고 이제 보통 이제 네. 그 수리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발생했을 때 건물 주 입장에서는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고칠 건 고치셔야 돼요. 어차피. 그리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월세 네. 50만 원이라는 수익률을 나쁜 수익률이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으니까요. 거기에서 만족을 하면서 좀 보유하시면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일단 좋아서 더 보유하자라는 의견이신데 오히려 실망하시는 목소리세요. 네, 아니에요. 괜찮으세요? 예, 좋죠. 네, 차르만 빠질까봐 조금 약간 걱정도 했거든요. 3천만 원 넘게 지금 손해를 봐야 되는 네. 상황이어서. 이제 조금 더 있으면은 이제 도시계획이나 뭐 지하철 호재 소식도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하십니다. 네. 네, 앞으로 좀 맘 놓고 한번 가지고 계세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제 이어서 다음 분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우, 시청자님 굉장히 예, 반갑습니다. 어떤 고민 들고 전화하셨어요? 저 강주에 그 독평이 네. 아파트가 있거든요. 네네. 근데 독평이 그 초월동이라고 대주 아파트가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지금 분양가가 좀 떨어졌거든요. 초월읍의 대주 아파트요? 네, 초월면 대주 아파트요. 네, 초월면의 대주 아파트. 예. 네, 알겠습니다. 근데 가격이 좀 많이 떨어진 상황이시고요? 네, 그거를 매매를 해야 하는지 지금 팔고 네. 싶거든요, 그거를요. 아, 매도 의사가 있으시군요. 예, 예. 네네. 알겠습니다. 면적은 어느 정도 되나요? 52평이요. 아, 상당히 큰 평수 두고 계십니다. 예. 네, 광주 초월면의 대주 아파트. 자, 어떤 의견이 나와야 될지 궁금합니다. 소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네. 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제가 예, 예. 지도를 살펴봤습니다. 대주 피오레 아파트를 지금 보유하고 계신데 네네. 손해 보셨죠, 지금? 예, 예. 가격이 어떻게 많이 빠졌나요? 지금 뭐 3억대 뭐 해가지고 한 분양가가 3억 6천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뭐 거래 뭐 3억대 정도로 3억 2천 그 정도 때가 지금 내놨어요. 네. 근데 거래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태예요. 몇 평이시죠? 52평이요. 52평. 네네. 참 쌉니다. 52평이 지금 3억 정도면 평당 600만 원밖에 안 되는 예, 그런 가격인데요. 예. 지금 제가 볼 땐 여기는 일단은 가격 복구를 기대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예. 그냥 그런 거 기대하지 마시고 그냥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타깝지만은. 예. 매도를요? 예, 예. 일단은 네. 그 강주 지역이 예. 조금 그 서울하고의 접근성이 사실 어려운 부분이 좀 있어요. 예. 물론 이제 그 도로가 좀 개선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
강주 지역 전반적으로 아파트 가격들이 그렇게 복구가 되기는 어렵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판단하는 게 서울 시내나 외곽에서도 거주 환경이 좋은 곳도 700만 원, 이보다 거주 환경이 더 이렇게 신도시 쪽에서도 700만 원대들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쪽에 특히 대형 평수 51평, 52평을 갖다가 3억에 들어가기에는 그래도 좀 무리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성이 없는 실수요자들이 접근을 해야 되는데 여기 문제가 뭐냐면 전세가도 굉장히 저렴할 겁니다. 이쪽이. 전세 제가 지금 전세 놨어요. 얼마에 놓으셨어요? 1억 4천이요. 30평대도 1억 4천이잖아요. 예. 같아요, 가격이. 32평도 1억 4천, 52평도 1억 4천. 이게 예. 정상적이지 않은 가격입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평가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지만은요. 이게 그 단지 이 주변을 지금 지도를 제가 한번 쭉 보면은 산림도 많고 농지도 많고 이런 공장들도 좀 많은 가운데 아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신도시라고 그런 느낌을 줄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는 가격을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은 없습니다. 최초에 이걸 분양받으실 때 이런 그 입지에 대한 분석을 전혀 안 하시고 모델하우스에 너무 좋다 그런 것만 보고 분양을 받으셨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그런 부분이 선택을 잘못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건물에 대한 감가 부분이 집가 상승보다 더 클 것이기 때문에 오래 보유할수록 좋지 않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요. 주저 마시고 그냥 매도 쪽으로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가격을 조금 낮추시더라도 매도한 후에 다른 곳에서 좀 더 제대로 된 투자를 통해서 한번 이렇게 복구하시는 거를 기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한 가지만 물으면 안 되겠습니까? 네, 예. 뭘까요? 여보세요? 네, 말씀하세요. 저 분당에 그 순회동에 그 삼남 마에다들이 있거든요. 네, 예. 그거는 매도나 가족 있는 나왔으니까 그거 한번 여쭤보려고요. 자, 분당에 삼남 마이다스빌이라고 네네. 아파트인가요? 오피스텔인데 아파트이나 85%그 용적률이 나온 건가요? 아, 예. 이거 한 10년 됐죠? 그 정도 됐습니다. 예, 예. 자, 여기는 지금 굳이 뭐 매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피스텔. 수익률도 제대로 나올 것이고요. 아마 10년 전에 사실 때보다 지금 가격은 많이 높아져 있을 겁니다. 올랐어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 또 올리기는 어려울 겁니다. 가격이 더 올라갈 거는 기대하지 마시고 지금의 수익률만 갖고 판단하십시오. 그건 뭐냐면 과거의 오피스텔들이 한 10년 된 것들이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오를 것이다라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 왜 그러냐면 과거에 고금리 시대 때랑 지금은 저금리 시대로 바뀌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기대 수익률이 낮아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오피스텔 수익률이 나오기 때문에 가격이 오른 겁니다. 말이 좀 어렵나요? 그래서 고금리 시대에서 저금리 시대로 바뀌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 오피스텔이 수익형 부동산으로서 가치를 인정받아서 가격이 올라간 거고요. 앞으로는 올라가긴 어렵습니다. 가격이. 딱 그렇게 말씀드릴 테니까요. 그냥 그 지금의 현재 수익률만 갖고 굳이 매도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이제 목적이 생기셔갖고 처분하신다라고 했을 때에는 처분하셔도 됩니다. 예. 네, 시청자님 궁금한 것에 대한 모든 답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투자하실 때는요, 미리 연락 주시고요. 네, 또 답답하실 때 한 번씩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또 다음 분 전화로 빨리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네, 자, 어떤 지역에 대한 고민이십니까? 제가 동천시, 네. 경기도 동천시에 네. 한 10년, 13년 됐는 것 같은데, 그 27평형 빌라를 하나 타가지고 세를 줬어요. 네네. 근데 그게, 내가 거기를 저는 이제 전라도에 살고요. 네. 그래가지고, 그걸 좀 이렇게 팔려고 그러니까 가격이, 네. 애초에 산 가격도 안 나오고 그래가지고, 이게 도대체가 동천 지역이 어떻게, 앞으로 전망이 어떤가, 그리고 매도 시점이 어느 시점인가 해가지고, 전문가 선생님한테 좀 문의 드리려고요.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자, 그럼 네네. 빌라 이름과 번지수 좀 부탁드릴게요. 예, 삼성 빌라라고 돼 있고, 네. 532의 4번지요. 532의 4번지요. 무슨 어느 동이죠? 생현동이요. 네, 알겠습니다. 생현동 삼성 빌라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네, 전라도에서 또 동두천까지 갖고 계시네요. 예, 제가 건강이 안 좋아서 네. 세를 놓고 시골로 왔어요. 아, 그러셨군요.
네. 참, 오래 갖고 계셨어요. 10년 넘게 갖고 계셨으니까. 예, 예. 뭐, 몇 년 전에 구매하셨으니까 가격은 뭐 지금 떨어지지는 않고 올라있을 거고요. 아니, 떨어졌어요. 떨어졌어요? 사실 예. 때보다도 떨어졌어요? 예, 그래가지고. 네. 그 지금 어떻게 됐나 하면. 자, 지금 한 어느 정도 합니까? 지금 뭐 제가 그 6,500 주고 샀는데. 네. 그 정도도 못 받는다고 그래요. 아, 전세는 얼마 주셨어요? 2,500이요. 2,500. 자, 그러면은 그러니까 몇 평인가요, 그게? 빌라가? 27평이라고. 27평형인데, 네. 아, 대지가 27평이 아니고 건물이 27평형이죠? 예, 예.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 6,500 못 받는다. 그 말이 맞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면은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동두천시가 사실은 기본적으로 저희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개발이 아주 더딘 곳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은 동두천시가 아주 좋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동두천시의 사실은 그 면적, 동두천시 전체 면적의 42%가 사실 미군이 이용을 하던 땅입니다. 네, 그래서 예, 이제 맞아요. 그 미군들이 전부 이제 평택으로 이전하는 게 계획이 잡혀 있고 2016년부터는 이전을 해서 그 미군 기지가 남아있던 자리를 미군 공여지라고 해갖고 공여지 개발 계획이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4월 달에 이제 2025년 이제 동두천시 도시기본 계획이 새로 나옵니다. 그때에는 여러 가지 뭐 리조트라든지 골프장이라든지 아니면은 무슨 공장 산업단지라든지 R&D 센터라든지 뭐 여러 가지 또 동양대 이전 그런 계획도 나와 있는데 문제는 동두천시 자체의 인구가 10만이 안 되는 소도시이기 때문에요. 그 인구 구조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이런 산업단지가 들어가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 기반이.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그런 구상도 있습니다. 자, 일단은 중기적으로 볼 때에는 크게 변화가 없을 거라고 저는 느껴지고요. 장기적으로는 무조건 개발은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땅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기대를 가져볼 텐데 어떻습니까? 장기적으로 보유한다면 보유, 중기적으로 볼 것 같으면은 지금 시점에서 그냥 매도. 그렇게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 미군 부대가 그게 떠나지 않을 거라고 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예, 한미연합사령관이 일단은 잔류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을 떠나겠다고 했다가 다시 말을 번복을 하면서 지금 주민들이 지금 좀 반발을 하고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떠나주길 기대를 하고 있죠. 떠나야만 좀 제대로 지역 개발이 이루어질 테니까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결과는 아직 나와 있지는 않고요. 주민들이 뭐 반발하고 데모하고 있다 그런 기사는 제가 봤습니다. 예. 네, 시청자님, 일단 저희가 방송 시간 관계상요. 혹시 추가적인 질문사항 있으시면요.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황대현 소장과 함께 또 굉장히 발빠르게 달려왔습니다. 이 무료 세미나 소식도 있거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아자산관리센터 황대현 소장의 부동산 무료 세미나입니다. 부동산 시장을 진단하고요. 유망 투자 지역을 분석합니다. 2월 15일 토요일 오후 2시에서 5시고요. 7호선 논현역 5번 출구 쪽 02797-1800번으로 예약 문의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부동산 가이드에서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진지하게 여러분과 부동산 상담, 굉장히 수많은 분들의 고민 상담을 도와주셨죠. 황대현 소장님, 오늘 상담 시간 마지막 시간이라고 합니다. 또 다음엔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오신다고 하는데요. 어떤 모습일지 그리고 그간 수고해 주셨으니까요.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마디 해주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그동안 참 오랫동안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만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었는데요. 제가 이제 또 더 저보다 뛰어난 분한테 자리를 양보하고 물러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더 발전된 모습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동산 방송에서 꼭 다시 황대현 소장님 얼굴 만날 수 있을 거라 저희 믿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오늘까지 수고해 주신 분은요. 코아자산관리센터 황대현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나온 부동산 소식 전합니다. 부동산 데스크입니다. 연초부터 국내 건설 기업들의 대규모 해외 수주 소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GS건설과 대우건설 등 국내 건설업계 5개사가 쿠웨이트에서 대규모 공사를 수주했습니다. 수주 금액이 우리 돈으로 7조 5천억 원에 육박합니다. 최종근 기자입니다. 국내 건설사들이 해외 시장에서 쾌거를 이뤘습니다. GS건설 등 국내 건설업계 5개사가 쿠웨이트에서 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7조 5,300억 원 규모의 대규모 플랜트 공사를 사실상 체결했습니다. 해외건설협회는 해당 건설사 5곳이 쿠웨이트에서 청정연료 생산공장 공사에 수주 동의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쿠웨이트 국영정유회사 KNPC가 지난해 발주한 것으로 국내 건설사는 모두 3개 컨소시엄에 참여했습니다. GS건설과 SK건설은 공동으로 일본 업체인 JGC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각각 1조 7,200억 원 규모의 공사를 수주했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은 영국 페트로팍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1조 7천억 원에 달하는 공사를 수주했고, 대우건설과 현대중공업도 미국 플로어와 컨소시엄을 이뤄 각각 1조 2천억 원의 공사를 따냈습니다. 국내 5개 건설업계는 쿠웨이트 발주처와 오는 4월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으로 2017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44개월간의 대장정에 돌입합니다. 이번 수주는 국내 건설사들이 과도한 경쟁을 자제하고 협업을 통해 저가 수주를 지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과거에는 우리 이제 경쟁사였던 외국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심지어 우리 기업들까지도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해외 공사 수주를 함으로써 그런 저가 수주를 또 방지하는 그런 노력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해외 공사 저가 수주로 한바탕 홍역을 치렀던 국내 건설사들이 쿠웨이트에서의 이번 수주를 계기로 재도약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최종근입니다. 주택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공인중개사도 2년 만에 증가했습니다. 부동산 124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국 등록 공인중개사는 7만 5,630명으로 1년 전 대비 251명 늘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지방이 3만 688명으로 1년 전보다 1,557명이 늘어난 반면 수도권 내 공인중개사 수는 4만 4,942명으로 전년 대비 1,306명 감소했습니다. 일부 채권단의 반대로 지연되던 경남기업의 회생 방안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주 채권은행인 신한은행은 서울보증보험이 주요 채권단 가운데 마지막으로 오늘 오후 동의서를 보내왔다고 밝혔습니다. 경남기업에 대한 채권단의 자금 지원 동의율이 75%를 넘어서면서 경남기업의 회생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권단이 마련한 경남기업의 회생 방안은 출자 전환 1,000억 원을 비롯해 신규 자금 3,800억 원, 신규 지급 보증 500억 원, 전환 사채 발행 1,000억 원 규모입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데스크였습니다. 네, 2부 순서입니다. 돈 되는 매물 정보 시간. 오늘 매물 소개 받으시다가요. 여러분 궁금하다 하시면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02-2077-6392번 전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황대현 소장께서 떠난 이 빈자리를 이 두 분이 채워주신다고 합니다. ANC 도시개발 김연아 소장, 알천 도시개발 오동준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오늘 연속해서 뵙고 있습니다. 먼저 김연아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키워드 가져오셨죠? 네, 요즘 제가 그 한남 3구역을 소개해드렸잖아요. 네. 오늘은 오랜만에 한남 뉴타운 5구역에 있는 연립주택을 준비했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하게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한남 5구역에 있는 연립주택입니다. 어떤 내용일지 기대되는데요. 잠시 후에 좀 더 심도 깊게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자, 오동준 소장께도 여쭤보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통통한 정보 가득 들고 오셨다고 하는데요. 오동통통 오동준 소장님 어떤 정보세요? 예, 오늘 같은 경우는요. 우리 부동산 가이드 초기 화면 보면은 지도 위를 화살표가 통통 튀어다니면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저도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좋은 매물 소개시켜드리기 위해서 통통 튀어다니면서 물건을 두 가지 좋은 매물을 준비했습니다. 강동구 성내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과 성동구 성수동 전략정비 1지구 내에 위치해 있는 재개발 물건 두 가지 준비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떤 곳일지 그리고 어떤 통통 튀는 매력을 보여주실지 기대가 되네요. 첫 번째 매물 정보부터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8호선 강동구청역 도보 5분 거리고요. 준공연도 2012년 10월이었습니다. 5층 건물 중 2층이고요. 방 2개, 욕실 하나입니다. 매매 금액은요, 2억 500만 원, 임대 예상 금액은 전세 보증금 1억 8천만 원이고요. 실제 투자 금액 2,500만 원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강동구 성내동입니다. 어떤 매력인가요? 통통 튀는 매력이요? 네, 우선 입지적으로요. 약 43만 평 규모의 대형 공원인 올림픽 공원을 도보 한 5분 정도 거리로 이용할 수 있으면서 네. 또 평지 지형에 위치를 해 있기 때문에 주거 환경이 매우 우수한 지역에 위치해 있는 매물이고요. 또한 이 성내동 지역 이 매물지 인근으로 해서 강동구 행정타운이 위치할 정도로 강동구 내 중심 지역이면서도 이 송파 지역과 송파구 일대와 굉장히 인접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송파 생활권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생활권 자체는 송파권역이지만 가격 자체는 송파권역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한 지역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또 바로 그 인접한 지역에 둔촌 주공아파트의 재건축이라든지 뭐 제2롯데월드 건립, 삼성 SDS 본사의 이전 등 뭐 개발 호재가 굉장히 풍부한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집가 상승도 충분히 기대를 해보실 수가 있는 매물입니다. 네, 생활권은 송파 지역인데 가격 메리트는 송파보다 훨씬 더 좋다라고 하셨습니다. 입지가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어떤가요? 예, 우선은 이제 가장 가까운 전철역으로는 지하철 8호선 강동구청역이 한 도보 5분 정도 거리에 위치를 해 있는데, 이 강동구청역에서 전철을 이용했을 시에는 잠실역까지 2정거장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웬만한 송파 지역에서 잠실역까지 접근하시는 것보다 잠실역과의 접근성이 더욱더 좋다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한 차량을 이용하실 시에는 뭐 강동대로라든지 올림픽대로, 외곽순환도로 등 서울 시내의 핵심 간선도로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을 만큼 도로망이 잘 갖춰져 있는 지역입니다. 그다음 맨 마지막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45만 평이라는 굉장히 큰 규모의 공원인 올림픽 공원과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이 생활 환경 자체가 굉장히 친환경적인 주거 환경을 가져가실 수가 있는 매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강동구 지역 같은 경우는요, 일단 재건축 소식도 굉장히 많이 들려오고 있어요. 둔촌 주공아파트 등 이 대규모 규모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둔촌 주공아파트가 지금 빠르면은 올해 말이나 아니면 좀 늦어지만 내년 초순경에 약 5,900세대 규모의 둔촌 주공 아파트의 이주가 지금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 단일 규모로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재건축 단지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둔촌 주공 아파트가 이주를 시작했을 시에는 인근 지역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굉장히 커질 거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점을 이런 파급 효과를 좀 대비를 하기 위해서 강동구청에서 지금 성내동과 둔촌동 일대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묶어서 생활지 중심 지형으로 지금 개발하기 위해서 최근에 작년 12월 달에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이 둔촌 주공 아파트의 이주를 좀 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 성내동 일대로 해가지고 이런 성내 둔촌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라든지 아니면 둔촌 주공 아파트의 이주 수요의 유입에 따른 호강 효과라든지 수혜를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는 매물이 본 매물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둔촌주공 재건축 외에도 또 다른 개발 소식도 분명 있을 것 같아요. 뭐 교통 부분이라던가요. 그 외에 개발 호재는 어떤 게 있나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잠실역과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 잠실역에서 벌어지는 호재점을 좀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지역이 이 성내동 지역인데요. 뭐 당장에 지금 제2 롯데월드 건립 사업이 지금 건립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올해 3월 달에 이 저층 부분 대형 쇼핑몰을 포함한 저층 부분에 대해서 1차 개방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또한 그 잠실에 이제 향군회관 자리로 이전하는 그 삼성 SDS 본사 같은 경우가 올해 말까지 임직원 7천여 명의 이주가 모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 대기업의 이주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 쇼핑몰의 개관 등으로 인하여 가지고 뭐 유동 인구라든지 상주 인구가 더욱더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할 수가 있겠고요. 또한 이제 교통적인 부분에서도 이제 그 2016년도에 개통 예정으로 되어 있는 지하철 9호선 3단계 구간과 또한 별내 신도시까지 연결이 되어지는 지하철 8호선의 연장 개통 등으로 인하여 가지고 지금보다도 대중교통 노선이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는 지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2호선뿐만 아니라 9호선, 8호선 등 또 다른 교통 노선이 앞으로 이용하기 편리해진다라는 이야기, 강점으로 들어봤습니다. 건물 특징도 이야기 나눠볼게요. 일단 5층 건물 중에 2층이라고 소개가 됐습니다. 예, 이 건물 같은 경우는 2012년도 10월에 준공이 완료된 건물이고요. 방 2개에 화장실 1개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주방과 거실이 분리되어 있는 구조고요. 네. 거실 같은 경우가 굉장히 넓은 거실을 확보를 하고 있는 매물이기 때문에 신혼부부들이 가장 좋아할 만한 구조를 갖추고 있는 매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한 이 본 건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넓은 8m 도로와 8m 도로가 만나는 코너 건물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라든지 안전성 부분에서도 굉장히 우수한 주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시청자분들이 가장 중요시하고 궁금해하시는 걸 것 같아요. 일단 화면에 소개된 사진만 봐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받았거든요. 비싸지 않을까요? 비싸지가 않습니다. 이 송파권역에 비해서는 거의 상당히 많이 이제 저렴한 매물로 말씀드리겠고요. 매매 금액이 지금 2억 500만 원입니다. 전세 예상 금액이 약 1억 8천 정도에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전세 났을 시에는 약 실투자금 2,500만 원 정도로 투자가 가능하고요. 월세 같은 경우는 한 3천에 80 정도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은행 융자 한 1억 3천 정도를 이용했을 시에는 실투자금 4,500만 원 정도를 투자하셔서 모든 비용을 공제한 후에 한 달에 약 32만 원의 수익금, 연 380만 원대의 임대 수익금과 함께 그 수익률로 좀 환산을 했을 때에는 약 8.4%대의 높은 수익률까지 충분히 가져가실 수가 있는 매물입니다. 네, 실제 투자 금액 2,500만 원이고요. 연간 수익률로 환산해보면 8.4% 정도 예상된다라는 언급이었네요. 강동구 성내동 매물 정보였습니다.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네, 김연아 소장께서 그동안 한남뉴타운 3구역의 매물 정보였는데요. 오늘은 5구역이라고 합니다. 어떤 내용일지 간단 정보부터 확인해 볼게요. 한남뉴타운 5구역 내 연립주택입니다. 중앙선 동빙고역 도보 10분 거리고요. 2층 건물 중에 2층이네요. 매매 금액은 6억 7천만 원, 전세 보증금 1억 1천만 원이고요. 대출 가능 금액은 2억 9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 2억 7천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한남뉴타운 5구역에 위치했습니다. 자, 3구역과 다른 메리트 어떤 게 있는지 일단 추천 포인트부터 알아볼게요. 추천 포인트 하면 역시 가격이겠죠. 네. 가격에서 경쟁력이 굉장히 높은 매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매매 가격이요. 6억 7천만 원을 제가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매매 금액은 6억 7천인데 자, 한남 5구역에 한강 조망권이 있기 때문에 한남뉴타운 지구 내에서 지금 가장 높은 지가를 보이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합원 분양가 34평 조합원 분양가 예상 가격이 한남뉴타운 3구역보다는 약 5천만 원 정도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조합원 분양가 약 7억 5천만 원으로 예상되는데요. 본 매물은요. 조합원 평가 금액이 7억 6,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34평을 신청했을 때 1,500만 원가량을 환급받을 수 있는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본 매물은요. 입지가 굉장히 뛰어난데요. 모두 1,800
평 정도의 그 위치에 있습니다. 70여 세대가 모여있는 연립주택인데요. 자, 본 매물 같은 경우는요. 지금 현재도 한강 조망권을 갖고 있고요. 제가 지금 바로 현장에 다녀온 후에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바로 그 입지에 올라갔을 때 멀리 있는 눈이 내렸더라고요. 관악산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놀랐습니다. 네. 관악산도 보이고요. 그다음에 한강도 보이고 있는 지역입니다. 지금 현재 입지가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한 한남 뉴타운 5구역 같은 경우는요. 바로 용산 민족공원과 접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현재 한남 뉴타운 내에서 지가가 가장 비싼 이유를 이 개발 후에 어느 정도로 변해갈지 예상될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거기서 관악산까지 보일 정도면 정말 조망권, 가시거리가 잘 확보가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입지적인 부분, 일단 동빙고역에서 도보로 10분 정도라고 설명이 됐습니다. 맞나요? 네. 동빙고역에서 지금 현재 한 10분인데요. 제 걸음으로는 조금 15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좀 도보로 하기에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을 하는 이유기도 한데요. 자, 입지 여건 굉장히 뛰어납니다. 강남 반포지구에서 바로 건너게 되면은 반포대교가 있습니다. 반포대교를 건너면은요, 바로 오른편에 위치한 곳이 한남 5구역입니다. 좌측에는요, 서빙고등이 있는데요. 서빙고등 바로 뒤편에 민족공원이 조성될 예정이죠. 자, 2016년에 이 평택으로 이전할 미 8군 부대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요. 조망이 굉장히 뛰어난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한 신분당선이요. 한남 3구역 중심 상업지역을 지나서 또 동빙고역도 거칠 예정이기 때문에 지하철 노선도 더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도보 10분, 사실 뭐 10분, 15분 걷는 거는 일단 건강에도 좋다고 하니까요. 자, 일단 한남 뉴타운 5구역 개발 상황과 앞으로의 투자 가치는 어느 정도로 보세요? 조합 설립 인가는요, 한남 3구역보다 약 한 달 정도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네. 조합 설립 인가가 2012년 8월 12일에 났고요. 사업 시행 인가는 2015년 초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는 시공사 선정을 지나서 2016년에 관리 처분, 그다음에 2019년에 사업 완료를 목표로 진행 중에 있는데요.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이제 현금 투자가 2억 7천만 원이 되는데요. 지금 한남 뉴타운에 투자하시는 분들은요, 대출을 끼시는 거를 좀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그냥 대출 없이 5억 6천만 원으로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본 매물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6억 7천에 매입하지만 6억 5천 5백만 원으로 나중에 환급을 받는 것까지 계산을 하면 6억 5천 5백만 원으로 34평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매물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가치는요. 13억 원 이상이 되기 때문에 약 투자 금액의 2배가 되는 그런 변모하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현재의 상태도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현재 연립주택 건물이 굉장히 큰 단지라고 언급을 주셨어요. 어느 정도인가요? 네, 1976년에 지어졌습니다. 1976년이면요. 제가 태어나기 10년 전이에요. 네, 초코파이보다 2살 더 먹었습니다. 초코파이보다 2살 더 먹었는데요. 대지 1876평에 모두 70세대로 지어졌습니다. 본 연립주택 같은 경우에는요. 대지가 약 23평이고요. 전용이 18평으로 방 3개, 욕실 하나를 구성되어 있는데요. 본 매물 바로 옆에요. 오산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오산중고등학교가 있어서 교육 환경도 꽤 우수한 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2014년 10월에 전세 만기가 되기 때문에 2014년 10월에 실입주도 가능한 매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처음부터 계속 강조해 주시는 게 역시 가격 메리트예요. 6억 원대인데 사실 이게 나중에 한 13억 원 정도 된다라고 하셨잖아요. 매매 가격 메리트는 어느 정도로 볼 수 있을까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가격적인 비교를 한다면은 반포지구랑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 13억 원을 지금 낮게 제가 지금 책정해드린 거고요. 매매 가격은 6억 7천만 원인데요. 지금 현재 전세 보증 금액이 1억 1천만 원에 있습니다. 대출이 2억 9천만 원 가능한데요. 실투자금이 2억 7천만 원 되고요. 2억 9천만 원 받았을 시 월 이자가 약 100만 원 예상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대출 안 받으시고 그냥 5억 6천만 원 정도의 실투자로 좀 장기 투자 쪽으로 보셔서 큰 수익을 보실 수 있는 매물이다라고 투자 포인트를 그쪽으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매매가 6억 7천만 원에 실제 투자 금액은 2억 7천만 원 정도 된다라고 예상을 하셨습니다. 한남 뉴타운 5구역 연립주택이었네요.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네, 알천도시개발 오동준 소장께서 정보 하나 더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어느 지역일지 화면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성수동 전략정비 1구역 내 다세대 주택입니다. 분당선 서울숲역에서 도보 10분 거리고요. 준공연도 2006년 9월이었습니다. 5층 건물 중 3층. 매매 금액은 2억 2천만 원, 전세 보증금 7천만 원이고요. 대출 가능 금액은 5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 1억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성수동이야말로 최근에 정말 많은 개발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쪽 지역의 그 수많은 소식 중에 저희가 알고 가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재개발 예정 지역이라는 건데요. 네. 본 이제 전략정비 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한강 르네상스 사업지 중에서 지금 유일하게 재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곳이 이 성수 전략정비 구역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성수 전략정비 구역 같은 경우에는 큰 지분이 많고 작은 지분이 적기 때문에 소액 투자 물건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소액 투자 물건 자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소액 투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 마침 이제 좀 이렇게 소규모로 소액으로 투자하실 수 있는 매물이 나와서 좀 추천을 하게 되었고요. 이 성수동 지역 같은 경우 가장 큰 장점이 입지적인 부분인데요. 뭐 압구정동과 마주보고 있으면서 나중에 개발이 진행됐을 시에 남향으로 한강 조망이 될 정도로 거의 서울 시내에서도 손꼽히는 최고의 입지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본 매물 같은 경우에 이제 본 매물의 좀 특징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이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지금 평당 공시지가가 약 1,500만 원 정도가 형성이 되어 있고 주택 공시가격이 1억 5천만 원 정도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크기의 집들보다는 굉장히 높은 공시지가와 공시지가를 그 주택 공시가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권리가액 선정 시에도 굉장히 많은 높은 권리가액을 받을 수가 있는 매물입니다. 네, 공시지가가 높다는 건 앞으로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다. 뭐 그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는 것 같은데요. 어떤 변화가 있는지 개발 관련 소식 좀 전해주세요. 예, 우선 공시지가가 높게 되면 나중에 권리가액을 많이 받게 되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추가 분담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내가 실질적으로 투자하는 금액이 줄어든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본 이제 성수 일지구 같은 경우에는 뭐 2011년도에 주택 정비구역 지정 결정고시를 받아가지고 지금 사업이 진행 중인 사업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성수 전략정비 1지구 같은 경우는 약 2,900세대의 아파트 건립이 가능한 사업지인데 본 이제 1지구 내 조합원들의 숫자가 약 1,4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조합원들의 숫자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일반 분양분이 한 1,000세대 이상 나올 정도로 사업성이 굉장히 우수한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조합원들 숫자가 작아서 사업성이 우수한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이 진행이 되면 될수록 우리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예상한 것보다는 조합원들에게 돌아가는 수익이 좀 더 많아지는 이제 현상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투자 가치가 더 높아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성수 전략정비구역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이 진행돼서 아파트가 건립됐을 시에 아파트 시세를 강남 지역의 약 80% 아니면은 이제 용산 동부이촌동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하는 전문가들이 많을 정도로 나중에 높은 가격을 형성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투자 가치가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네, 성수 일지구 조합원 수가 적고 사업성이 높다라는 점을 강점에 좀 초점에 두고 얘기해 주셨는데 이 개발 호재 중에서요. 이 부분 말고도요. 이쪽에 뭐 비즈니스 센터가 건립이 된다. 뭐 IT, BT 관련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들리더라고요. 예, 성수동 지역 같은 경우가 예전에 이제 좀 낙후된 이미지를 심어놨었던 이 중공업 지역 내에 지금 IT, BT 산업을 중심적으로 육성을 하는 IT 산업 뉴타운이라고 그러죠. IT 산업 진흥 개발지구를 지정을 해놔서 깔끔하게 지금 중공업 지역이 변화가 하고 있고요. 또 이제 현대자동차에서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의 건립 사업이라든지 갤러리아 폴의 입주 등으로 인하여 가지고 계속 고급 이미지를 쌓아나가고 있는 지역이 이 성수동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본 매물지가 위치해 있는 성수 전략정비 1지구 바로 옆에 지금 현재 이제 두산중공업에서 랜드마크 아파트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지가 지금 이제 철거를 끝나고 모델하우스를 모두 오픈을 했습니다. 오픈을 했는데 좀 안타까운 게 이 두산중공업에서 하고 있는 이 사업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한민국 1%에 대한 이제 부자들만을 위한 지금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모델하우스가 지금 오픈이 됐는데 제가 아직 1%가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제가 모델하우스를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럴 정도로 굉장히 부자들을 위한 마케팅을 할 정도로 이 성수동 지역이 부자들이 몰려들 수 있을 만한 지역이 되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고급스러운 이미지 구축을 위해 발빠르게 뛰고 있습니다. 일단 몇 년 뒤의 모습이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자, 건물 특징 그리고 가격은 어느 정도 보입니까? 예, 건물은 2006년도에 준공이 완료된 8년차 원룸주택 매물이고요. 뭐 그 도로가 넓은 도로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라든지 뭐 주택 공시 가격이 굉장히 높은 건물입니다. 네. 매매가 마지막 정리해 드리자면은 매매가 2억 2천만 원에 현재 전세가 7천만 원이 맞춰져 있는 상태고요. 대출 5천만 원 정도를 이용했을 시에 실투자금 1억 원 정도로 투자하실 수가 있는 매물이고요. 뭐 아까도 계속 강조를 드리지만은 공시지가가 약 1,500만 원, 주택 공시 가격이 약 1억 5천만 원 정도로 굉장히 높게 형성된 매물이기 때문에 추후에 그 투자 가치가 굉장히 높은 매물이다라고 마지막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개발 가치가 높습니다. 서울숲역에서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한 매물 정보고요. 매매가는 2억 2천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수 전략정비 1구역 다세대 주택이었네요.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네, 생생부동산 클리닉부터 돈 되는 매물 정보까지 오늘 부동산 가이드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관련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02-2077-6392번 전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하신 분은요. 김연아 소장, 오동준 소장이었습니다. 저희 내일 이 시간 다시 뵐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